눈이 침침한 이유, 사실은 눈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책을 읽으려고 안경을 썼는데도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고 휴대전화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결국 포기해버린 적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구나. 눈이 늙었으니 그냥 받아들여야지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수많은 연구 자료를 분석하면서 발견한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나이가 들어 눈이 침침해지는 이유가 단순히 눈이 늙어서만은 아니라는 보고들이 의학계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노년기 시각 변화가 뇌의 기능 변화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약 흐려진 시야의 진짜 원인이 눈이 아니라 뇌의 기능 변화라면 우리는 지금까지 전혀 다른 곳을 고치려고 애쓰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안경을 계속 바꾸고 비싼 영양제를 먹고 눈에 좋다는 온갖 방법을 시도해 보지만 만족스러운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해결해야 할 곳이 눈이 아니라 다른 곳일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려는 이야기는 단순히 눈이 좋아지는 비법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 중 하나인 뇌와 시각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이해하면 지금보다 훨씬 편안하고 선명한 시야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생활 습관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눈을 단순한 감각기관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눈의 망막과 시신경은 뇌 조직과 매우 깊게 연결되어 있으며 사실상 뇌의 일부가 바깥으로 이어진 구조라고 설명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눈은 빛을 받아들이는 창문과 같고 그 빛을 해석하고 세상을 인식하는 역할은 뇌가 담당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하나의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눈은 멀쩡한데 뇌의 기능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실제로 의학 연구를 보면 뇌의 시각 처리 기능이 약해질 경우 사물을 또렷하게 구분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눈에 특별한 질환이 없어도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 능력이 둔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것은 눈이 아니라 뇌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잠을 자면서 꿈을 꿉니다. 그때 눈은 감겨 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는 분명히 어떤 장면을 보고 있다고 느낍니다. 사람 얼굴이 보이기도 하고 거리 풍경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눈을 감고 있는데도 우리는 무엇인가를 보고 있다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뇌가 시각 정보를 만들어 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어 시야가 흐려지는 것도 결국 뇌와 관련이 있다는 뜻인가요? 하고 말입니다. 의학계에서는 노년기에 나타나는 시각 변화가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뇌의 에너지 사용과 관련된 변화입니다. 우리 몸의 기관들은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심장도, 폐도, 간도 예전처럼 빠르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관 중 하나입니다. 특히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영역은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만약 몸 전체의 에너지 공급이 줄어들면 뇌는 중요한 기능을 우선적으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정밀한 시각 처리 기능이 이전보다 둔해질 수 있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달 생활비가 일정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꼭 필요한 지출이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취미 생활이나 여가 비용을 줄이게 됩니다. 우리 몸도 비슷한 방식으로 에너지를 배분합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능들이 먼저 에너지를 사용하고 상대적으로 덜 급한 기능은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시각 처리 능력도 이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일부 연구자들은 설명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뇌는 나이가 들어도 완전히 멈추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으면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르는데 나이가 들어도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던 시각 자극을 다시 주면 뇌의 시각 영역이 다시 활성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최근 건강 연구 분야에서는 눈 자체만 관리하는 방법보다 눈과 뇌를 함께 자극하는 생활 습관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눈을 혹사시키는 생활 습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눈과 뇌를 함께 자극하는 간단한 훈련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거창한 치료 방법이 아닙니다. 비싼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더 선명하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미 늦었어. 지금 와서 뭘 해도 달라질 게 없을 거야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연구 자료를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뇌는 생각보다 훨씬 오래 변화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한다면 그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왜 나이가 들수록 시야가 흐려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반복하는 습관 중 어떤 것들이 눈과 뇌에 부담을 줄 수 있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젊을 때는 안경만 바꾸면 다시 잘 보였는데 나이가 들고 나서는 안경을 바꿔도 시야가 시원하지 않다고 말입니다.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경점에 가서 도수를 다시 맞추면 처음 며칠은 괜찮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침침해지고 눈이 쉽게 피로해집니다. 그래서 또 안경을 바꾸고 더 비싼 렌즈를 선택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젊은 시절의 시력 변화와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시야 변화는 원인이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의학계에서는 설명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눈 속에 있는 수정체의 모양이 변하면서 초점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카메라 렌즈가 약간 찌그러진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안경이라는 또 다른 렌즈를 덧붙이면 비교적 간단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시야의 흐림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초점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사물을 보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눈으로 빛이 들어오고 그 빛이 망막을 지나 시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뇌는 그 신호를 색깔과 형태로 분석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미지로 만들어 냅니다. 다시 말해 눈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입구이고 실제로 세상을 해석하는 곳은 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뇌의 시각 처리 기능이 약해지면 눈에 특별한 이상이 없어도 사물을 또렷하게 인식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특히 뇌의 뒤쪽에 위치한 시각 처리 영역이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고 설명합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뇌가 사용하는 전체 에너지 중 상당한 비율이 시각 정보 처리에 사용된다고 보고된 바도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몸의 에너지 공급이 충분할 때는 시각 처리도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의 여러 장기들이 예전처럼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되면 에너지 분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장과 폐,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기능들이 우선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정밀한 기능들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각 처리 능력도 그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루 종일 매우 피곤한 날을 떠올려 보십시오.
몸이 지쳐 있을 때는 눈도 쉽게 피로해지고 글씨가 더 흐릿하게 보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나면 다시 조금 나아지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이 현상 역시 뇌와 시각 기능의 관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연구자들은 설명합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꿈속에서 매우 선명한 장면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눈을 감고 자는 동안인데도 사람 얼굴이나 풍경이 또렷하게 보였다고 말입니다. 이는 실제로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뇌가 만들어낸 이미지입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우리는 결국 눈이 아니라 뇌를 통해 세상을 인식한다는 사실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나이가 들면서 시야가 흐려지는 것을 단순히 눈의 문제로만 생각해도 될까요? 아니면 뇌의 변화와 함께 바라봐야 할까요? 건강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점점 두 번째 가능성에 주목하는 의견이 늘고 있습니다. 눈만 관리하는 방법보다는 눈과 뇌를 함께 자극하는 생활 습관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반복하는 습관 중 상당수가 오히려 눈과 뇌의 피로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생활 습관이 실제로는 시각 기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들은 대부분 아주 사소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어두운 방에서 밝은 화면을 오래 바라보는 습관, 목을 앞으로 내민 자세로 오랜 시간 앉아 있는 습관, 그리고 늦은 밤까지 잠을 미루는 생활 방식 같은 것들입니다. 이 습관들은 단순한 생활 방식처럼 보이지만 뇌의 피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생활 습관 중에서 특히 눈과 뇌에 부담을 줄 수 있는 3가지 습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 중 상당수는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아, 나도 모르게 매일 하고 있었던 행동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생활 습관이 우리의 눈을 더 빨리 피로하게 만들고 시야를 흐리게 만들 수 있을까요? 수많은 연구 자료와 건강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생활 습관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전혀 위험한 습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너무 익숙해서 매일 반복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눈과 뇌의 에너지를 빼앗을 수 있는 3가지 생활 습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이 습관을 얼마나 자주 반복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첫 번째 습관은 어두운 환경에서 밝은 화면을 오래 바라보는 행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방 불을 끄고 휴대전화 화면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런 환경은 눈과 뇌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우리 눈에는 동공이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동공은 주변 빛의 양에 따라 크기가 변합니다. 밝은 곳에서는 작아지고 어두운 곳에서는 커집니다. 이것은 눈이 빛의 양을 조절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어두운 방에서 갑자기 강한 빛을 내는 화면을 바라보면 눈은 계속해서 극단적인 밝기 차이에 적응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뇌의 영역도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밝기 차이가 큰 환경에서는 시각 피로가 더 쉽게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밤에 화면을 사용할 때는 완전히 어두운 환경보다는 주변에 은은한 조명을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 습관은 자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목을 앞으로 내미는 자세입니다. 흔히 거북목이라고 부르는 자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텔레비전을 보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 자연스럽게 목을 앞으로 내밀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자세가 오래 지속되면 목 주변의 근육과 혈관에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뇌로 가는 혈류는 목을 지나 올라갑니다.
그래서 목의 긴장이 심해지면 혈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일부 연구에서는 설명합니다. 물론 자세 하나로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장시간의 잘못된 자세는 뇌의 피로와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특히 시각 기능은 뇌의 활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많은 분들이 가볍게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바로 수면입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늦은 밤까지 텔레비전을 보거나 휴대전화를 보다가 새벽에 잠드는 생활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수면은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뇌는 낮 동안 활동하면서 생긴 여러 노폐물을 정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의학계에서는 이 과정을 뇌의 청소 시스템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수면이 부족해지면 이러한 정리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뇌의 피로가 누적되고 집중력이나 시각 처리 능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충분한 수면이 눈의 피로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습관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두운 환경에서 밝은 화면을 오래 보는 습관, 목을 앞으로 내미는 자세, 그리고 충분하지 않은 수면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뇌의 피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뇌의 피로는 결국 시각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눈이 피로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뇌가 피로한 경우도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최근 건강 연구에서는 눈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눈과 뇌를 함께 자극하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눈과 뇌를 함께 자극하는 방법이 실제로 존재할까요? 그리고 그것을 집에서도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연구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두 가지 간단한 시각 자극 훈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매우 단순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눈과 뇌의 활동을 깨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된 방법들입니다. 그렇다면 눈과 뇌를 함께 깨우는 방법이 실제로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집에서도 간단하게 할 수 있을까요? 건강 연구 분야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시각 자극 훈련이라는 개념이 꾸준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눈만 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눈을 통해 들어오는 자극을 이용해 뇌의 시각 처리 영역을 함께 활성화하는 방식입니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이러한 자극은 눈의 움직임과 시야 인식을 통해 뇌의 시각 네트워크를 다시 사용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 방법은 매우 단순합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훈련이 자주 소개됩니다. 첫 번째는 초점 이동 훈련입니다. 이 훈련의 목적은 눈의 움직임을 천천히 조절하면서 시신경과 시각 처리 영역을 함께 자극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눈을 사용할 때 사실은 정면만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휴대전화나 텔레비전을 볼 때는 시야가 거의 고정됩니다. 이렇게 한 방향의 시각 자극만 반복되면 눈의 움직임이 점점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연구자들은 다양한 방향으로 눈을 움직이는 자극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편안하게 앉은 상태에서 검지 손가락 하나를 눈앞에 세웁니다. 너무 가까이 두지 말고 얼굴에서 두 뼘 정도 떨어진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머리와 목은 움직이지 않고 눈만 움직인다는 느낌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손가락을 천천히 위쪽으로 움직입니다. 눈은 그 손가락 끝을 따라가며 천천히 올라갑니다. 이때 속도가 중요합니다. 너무 빠르게 움직이면 눈이 충분한 자극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는 아래 방향으로 같은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왼쪽 방향, 오른쪽 방향으로도 천천히 반복합니다.
이렇게 내 방향으로 눈을 움직이는 동작을 몇 차례 반복하는 것이 기본 훈련입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눈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약간 어지럽거나 눈 주변이 뻐근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평소 잘 사용하지 않던 눈의 움직임을 갑자기 사용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물론 불편함이 심하다면 잠시 멈추고 충분히 쉬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훈련은 시야 확장 훈련입니다. 우리는 보통 정면만 바라보며 생활합니다. 그래서 양쪽 주변 시야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주변 시야를 인식하는 범위가 조금씩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시야를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훈련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방법 역시 간단합니다. 먼저 편안하게 앉은 상태에서 정면의 한 지점을 바라봅니다. 벽에 걸린 시계나 달력의 숫자처럼 작은 점이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훈련이 끝날 때까지 시선을 정면에서 떼지 않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양손을 귀 옆으로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주먹을 가볍게 쥔 상태에서 천천히 손을 양쪽으로 벌립니다. 이때 눈은 계속 정면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시야로 양손의 움직임을 느껴보려고 합니다. 손을 조금씩 뒤로 보내다 보면 어느 순간 손이 보이지 않는 지점이 나타납니다. 그 지점이 현재 여러분의 주변 시야 경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경계 근처에서 잠시 손을 움직이며 주변 시야로 인식하려는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손을 앞으로 가져왔다가 같은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 훈련은 뇌가 주변 시야 정보를 다시 사용하도록 자극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됩니다. 물론 이런 훈련이 모든 사람에게 같은 변화를 만들어 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꾸준한 시각 자극, 훈련이 눈의 피로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눈도 우리 몸의 근육과 비슷하게 갑작스러운 자극을 받으면 쉽게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훈련을 시작하기보다는 간단한 준비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눈과 뇌의 부담을 줄이면서 이러한 훈련을 더 편안하게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준비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준비 과정이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눈의 긴장을 풀어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눈과 뇌의 관계, 그리고 시각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생활 습관과 간단한 훈련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이 훈련을 바로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준비 과정이 필요할까요? 건강 연구 자료들을 보면 눈 역시 갑작스러운 자극을 받으면 쉽게 피로해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몸을 풀어주듯이 눈도 간단한 준비 과정을 거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준비 방법은 따뜻한 온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매우 단순합니다. 양손을 서로 빠르게 비벼서 손바닥에 따뜻한 열을 만듭니다. 약 10초 정도 손을 비비면 손바닥이 따뜻해집니다. 그 상태에서 눈을 감고 손바닥을 눈 위에 가볍게 올려놓습니다. 이때 눈을 누르지 말고 편안하게 덮는 느낌으로 유지합니다. 그대로 10초에서 20초 정도 유지합니다. 이 방법은 눈 주변의 긴장을 풀어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따뜻한 온기는 눈 주변의 혈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준비 방법은 눈 주변 근육을 부드럽게 자극하는 것입니다. 검지와 중지 손가락을 이용해 눈썹 아래쪽 뼈를 따라 천천히 쓸어 내립니다. 그리고 관자놀이 쪽으로 부드럽게 움직였다가 눈 아래쪽을 지나 다시 코 옆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눈 주변 뼈를 따라 원을 그리듯 천천히 움직입니다. 이 동작을 5번 정도 반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강하게 누르지 않는 것입니다. 눈은 매우 예민한 기관이기 때문에 부드럽게 자극하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이 두 가지 준비 과정을 마친 뒤에 앞서 말씀드린 시각,
자극 훈련을 진행하면 눈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이제 늦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연구를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뇌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자극을 받으면 새로운 연결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물론 하루 이틀 만에 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을 꾸준히 반복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 몸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가능성을 높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아주 간단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손바닥을 비벼 보십시오. 그리고 따뜻해진 손을 눈 위에 올려 보십시오. 단 10초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눈과 뇌를 깨우는 첫 번째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 오늘 말씀드린 간단한 눈 움직임 훈련을 천천히 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하루에 몇 번만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은 오랜 시간 동안 세상을 바라보며 수많은 기억을 만들어 왔습니다. 가족의 얼굴도, 사랑하는 사람의 미소도,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소중한 장면들도 모두 눈을 통해 마음에 담겼습니다. 그래서 눈 건강은 단순히 시력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직 자신의 건강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완벽하게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하나의 습관만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 중에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느낀 내용이 있다면 여러분만의 작은 실천을 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눈 건강을 위해 작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그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편안하고 선명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가 더 많은 시니어 분들께 도움이 되는 건강 이야기를 계속 연구하고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이렇게 한번 남겨 보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눈 건강을 위해 작은 습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같은 고민을 가진 많은 분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 드린 내용은 건강한 생활 습관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사람마다 눈의 상태와 건강 상황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느끼는 변화나 효과의 정도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눈의 통증이나 갑작스러운 시력 변화가 있다면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삶의 질을 지키는 건강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